오늘 진짜 중요하게 다뤄진 뉴스가 안규백 장관의 탈영병 의혹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군 관계자, 네, 군 관계자가 직접 폭로를 했어요. 단언적으로 탈영병 맞다. 그러니까 지금 불이 지펴졌는데 안규백이 한 얘기가 너무 궁색합니다. 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못 보여준다. 근데 탈영병 같은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만약에 억울한 누명이 맞다고 하면은 변호사님, 뭐 어떻게든 내가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팩트 논쟁이 있을 때는 예. 항상 누가 거짓말하는 거다. 팩트를 제시하는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러니 저러니 이유만 대고 평가를 하는 사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네. 안규백 그때 이게 한동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그러니까요. 당원 게시판 사태 때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안 했는데 네. 왜 이거 자꾸 그래? 그럼 다 까면 되죠. 네. 하나도 까지 않고 그냥 계속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다 어쩌고 얘기하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 네. 지금 안규백 이렇게 감추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상이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이거를 지금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예. 민주당 내에서나 이재명이나 아니면은 이 정권이나 다 모를 리가 없고 사실은 기정사실화된 게 누구 입으로 튀어나오냐 이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데 네. 결국에는 안규백은 스스로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은 아마 해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랑 같이 끌려 나올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탈영병인 걸 알고도 내각에 추천했다라고 하면요, 예. 박사님. 예. 이게 정치적으로는 안규백, 이재명의 정치적 부담이 엄청 큰 사안이 됐는데 네. 저는 그건 그야말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45만 국군 장병들이 이 사태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45만 이거 60만이 어느새 45만으로 그러게요. 줄었는데 한참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 45만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24시간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자기들이 전쟁 나면은 저 안규백이 명령에 따라 목숨 던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아이고. 국군 최고 지휘권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통수권자가 이게 뭐 탈영을 했네 그걸 알면서 임명했네라고 하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이걸 해명을 못 하고 있어. 네. 45만 국군 장병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따위, 안규백 따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요 정치적으로는 저 안규백이 곧 잘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재명이가 안규백이랑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정도로 엄청난 그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를 이재명이가 계속 안고 간다? 네. 그건 이재명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곧 잘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잘릴 걸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그럼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만 국군 장병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정한 사법 처리까지 가지 네.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됐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사실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청와대 검증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일개 행정관도요, 들어갈 때 저희 휴가 날짜까지 전부 다 카운터해가지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다 검증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민정수석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기강실에서 병적 기록도 국정원에서는요, 간첩인지 아닌지까지 전부 다 검증합니다. 하물며 장관급 인사인데. 저는 그러면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재명의 고뇌도 이해가 되는데요. 모르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증을 예. 그렇게 했는데도 안규백을 임명할 정도면 민정수석이 감옥 갈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야. 국방부 장관으로. 이거 탈영병 정도가 야. 제일 약한 거라서 이걸 임명했는데 최적임자가 탈영병이다. 제가 아까 페북에 언뜻 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김민전 의원인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썼냐면 예. 자기가 비례대표로 맞아요. 공천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에서 이건 정부 기관도 아닌데 네. 당에서 남편의 병적 기록부까지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남편의 병적 기록은 결혼 다 하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우자의 병적 기록까지 요구하더라. 본인 것도 아닌데. 예. 비례대표 공천 하나 받는데 당에서. 그런데 국방부 장관인데 하면서 점점점 해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거는요. 국정원, 민정수석실, 공직기강실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요. 검증을 안 했다고 하면요. 거기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되고요.
검증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 했다면 이재명 내려와야죠. 어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방위 출신까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지만 탈영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 이거는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맞습니다. 정말 국가를 유린한 거예요. 국민들을. 그런 정부기 때문에 무인기 전단 작전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적행위랍시고 그냥 네. 대한민국 국군을 우롱하는 짓을 하는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오늘 또 이것도 약간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이게 실명을 내놓고, 이건 국군 관계자가 직접 폭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일요일 오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7월 12일 일요일 오전에 동해 최전방에서 경비 임무 수행하던 해군 장병이 실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실종 해병이 오늘 월요일 새벽 6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이거는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해군이나 해경, 민간 어선, 상선 등이 총동원돼서 다 수색을 하는 상황이 거의 만 하루 동안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이제 이 김세진이라고 하는 군 관계자 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런 상황이 한창 진행 중이던 일요일 오전 11시경에 이재명과 안규백 두 사람이 서울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전원이 있다. 그리고 그 점심시간 전후에서 그 인근에 경호원 차량과 김현지 실장까지도 있었다. 이런 지금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네. 아니 사실이라면요. 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너무 명확하게 너무 명확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해병 특검이니 뭐니 해가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인데 거기서 어떠한 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수많은 공무원의 죽음이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죽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네.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예. 그게 바로 탈영병 출신 안규백과 범죄자 출신 이재명의 콜라보죠. 제가 요새 입틀막법이 좀 무서워서요.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인용한 거고요. 국방부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이 그 시각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물론 저희가 뭐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에 나온 것이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재명의 동정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된 게 없어요. 공식 입장도 나온 것이 없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폭로된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뭐 두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이미 그런 폭로가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 사실관계 확인은 우리 국민이 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해야죠. 예, 수사기관이 해야죠. 사정기관들이 해야죠. 그리고 예. 청와대와 안규백이가 당사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안규백이가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죠. 네. 지금 안규백이는 병적 기록 의혹과도 관련해서 네. 자꾸 국방부 측 또는 국방부 대변인 맞아요. 쥐가 안 나타나. 예. 자꾸 뒤에 숨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럴 일이 아니다. 네. 그럴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 직접 얘기하고 예. 나 그렇게 골프 친 적 없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의혹 해소되면 돼요. 예. 안규백 나 골프장에 안 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실명을 가지고 폭로를 한 사람이 네. 거기에 상응하는 반격을 가하거나 그렇죠. 책임을 지면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재명과 안규백이 계속해서 함구하면서 네. 자꾸 다른 기관을 내세워 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은 공방 논란만 커져요. 그럼요. 그러면 이미 자기 이름을 걸고 폭로한 사람이 그럼 물러날까요? 네. 본인 얘기가 직접 나와야지. 예. 그래야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라고 그 폭로한 분이 예. 버티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요. 어. 분노에, 그러니까 이건 또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사실 상황실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실시간 보고를 받고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이태원 그 사고 났을 때도요, 토요일 밤에 사고 났지만 저희 1시간 만에 전부 다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게 인명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뭐 거의 해군과 해경 거의 총출동을 하는 아, 사건이 당연하죠. 하루 동안 벌어졌는데 그 시간에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기는커녕 라운딩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라면요. 이거는 정말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니면요. 이분 일단 허위 사실로 뭐 고소 고발을 하면 돼요. 당 차원에서든 청와대 차원에서든 어떻게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안규백은 옷벗을 이참에 핑계대고 옷 벗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골프를 쳤든 안 쳤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해결을 네. 위해서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죠. 네. 그것까지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골프를 안 쳤으면 뭐 다 잘한 겁니까? 예.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치를 했었어야죠. 당연하죠. 그걸 예. 안 했다고 그렇게 막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뒤집어 씌워놓고서는 맞아요. 문재인이는 저 서해 공무원 때는 밤 시간 늦어서 잤다고나 변명을 하지. 이건 시간이 오전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는 무슨 뭐 7시간이었죠. 뭐 분 단위로 오, 어쩌고 예. 초 단위로 어쩌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인간들이 네. 그냥 본인들은 골프장 안 갔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민주당 계산식으로는 그 5천만 곱하기 7시간 해가지고 뭐 계산하지 않나요? 국민의 무슨 뭐. 근데 이재명과 안규백은 어쨌거나 조치를 뭘 했는지도 확실하게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골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둘째 치고요. 그게 책임 네. 있는 설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사실이냐라고 또 직격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직접 직격을 했고요. 지금 언론 보도가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광고 한 편만 보고요. 저희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슈에 대해서 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새 뒤척이시나요? 지금 필요한 건 에어컨이 아닌 냉감 침구입니다.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 휴비스 듀라론의 냉감 이불 패드 풀세트. 닿는 순간 시원함, 열은 빠르게 배출.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깔고, 덮고, 올여름 침대 전체를 시원하게. 휴비스 듀라론 냉감 이불 패드 세트로. 올 여름 시원하게 주무세요.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밤 잠들기 힘들어서 뒤척이고 계시죠? 100% 냉감 원사 국내에서 생산한 듀라론 쿨 침구 세트를 멸콩TV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열과 땀을 빠르게 배출해 항상 쾌적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과 함께 쓰면 마이너스 5도 체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쿨 매트, 쿨 이불, 쿨 베개 커버까지 풀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올여름 시원한 숙면, 멸콩TV 구독자 특가 이벤트로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하단 배너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 얘기 꼭 안 나눠볼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법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이 민주당의 개딸들 비위 맞추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게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경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네. 광주경찰서에서는 강간살인 피의자와 경찰이 내통했다라고 하는 의혹, 심지어 서장이 지금 내부 폭로가 나온 겁니다. 서장이 이건 강간살인죄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라고 하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민주당은 기어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수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우리 변호사님께서 조금 총평 한번 해주시겠어요? 글쎄 일단은 해당 사건은 정말로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상식적이지가 않은 정도를 넘어서 경찰서장이라는 자가 사실은 사건 은폐의 주범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특정 결론을 갖다가 내려두고서는 그 결론에 짜 맞춰서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예. 결국에는 그 사건을 축소시켜서 이득을 얻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경찰하고의 어떤 유착이나 결탁을 통해서 경찰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이런 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점은 누구나 지적하고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나 수사 체계가 사실은 구성되어 왔었는데 네. 어떠한 경찰의 일방적인 자의적인 판단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의 사건 은폐를 위한 조작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이 수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면은 그 부분은 문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율적으로 모든 걸 다 수사하고 네. 이 결론까지도 모두 다 확정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러면 그만한 정도의 너네가 책임 있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사건들 장윤기 사건처럼 예.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는 과연 이 수사제도의 잘못된 폐해나 은폐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어떻게 사건을 바로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네. 헌법적인 요청을 무시할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어제 정청래가 이제 전당대회 해야 되니까 보안수사권 닥치고 폐지라고 떠들어댔다고 아이고야. 보도가 되던데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절대 불가능할 거다.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돼야 된다고 제가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네. 겁니다. 안 안 될 될 거다. 것이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 평균 3분의 2 이상은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조사가 거의 모든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당사자격인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대법원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돼. 네. 지금 그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조계 대다수가 보안수사권 폐지는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도 이제 보안수사권 그냥 폐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의견들이 밀어붙이겠다는 사람들 못지않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제3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죠? 피해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예. 맞습니다. 예,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범죄의 피해자들. 그렇죠. 이 피해자들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아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성격 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니까 그냥 단순 폭행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러면 단순 중상해, 단순 폭행 중상해 묻지마 그러면은 대략 몇 년 정도 나옵니까? 대략 뭐 단순 중상이면은 한 네. 2년, 3년. 그리고 뭐 집행유예 길어봐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어요. 네. 보완 수사를 한 결과 이게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돌려차기 한 번 한 게 아니라 네. 죽이려고 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예. 보완 수사가 아니었으면 밝혀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들어가니까 12년이 나왔어요. 이야. 자,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고 검찰이 더 수사를 했어요. 더 수사를 해서 결국 밝혀낸 게 뭐냐.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처음부터 성폭행, 강간을 염두에 두고 돌려차기를 했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 어휴. 그러니까 네. 강간 살인 미수가 된 거예요. 네. 2심 재판 갔는데 20년 나왔어요. 와. 그러면- 한 거네요. 예. 자, 보세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으면 그냥 뭐 한 2, 3년 받고 집행유예로 나올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1심에서 12년 그리고 2심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해서 20년형이 나왔어요. 네. 이 피해자가 피를 피토하듯이 절규한 게 뭐냐면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자기는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감옥에도 안 그렇죠. 가거나 또는 얼마 살다가 나왔을 때 이 사람한테 또 당할까봐 아마 평생을 어휴.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평생.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자가 경찰을 향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네. 직무유기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아. 소송에서 이겼어. 아이고. 그래서 국가가 이 피해자한테 얼마를 배상하라 네. 라고 배상 판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검찰의 보완 수사는 네. 바로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네. 이걸 없애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종북주사파들이
이 사악하게 밀어붙이고 해도 저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아하. 저는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그 이어지는 사실 관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피해자 당사자들과 사실 또 젊은 여성층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 민주당의 코어층이라고 얘기를 했던 젊은 여성층 커뮤니티도 발칵 뒤집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는 또 분들이다 보니 그럼 우린 누가 보호를 해주냐. 민주당 약자 보호하겠다면서.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면서 그 지지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득권들만 유리한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서영교처럼 그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만 경찰에서 무슨 2005년 판례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다 무혐의 처분 내려버리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도 못하니까 아예 종결돼 버리잖아요. 좀 검사에 맞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득권들만 지금 배불리는 법안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누구나 압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범죄가 벌어졌을 때 네. 결국에는 형사소송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서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소 유지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검사가 하잖아요. 그 검사가 했을 때 경찰이 개판으로 수사해 놓은 걸 갖다가 가지고서는 더 이상 공소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만약에 피고인이나 이렇게 된 형사 범죄자가 무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무죄가 되는 상황, 물론 저 같은 변호사들은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서 저걸 하겠지만 결국에는 법정에서 당사자로 출석하지도 않는 경찰이 이걸 갖다가 그냥 쥐고서는 저런 식으로 경찰 식구들이면은 은폐하는 쪽으로 그냥 대충 수사하고 아니면은 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죄도 없는 죄도 그냥 다 아무렇게나 그냥 수사해가지고서는 공소 제기하라고 검찰에 던져두면 이걸 실제로 법정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검찰은 뭐 자기가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떤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수로 증거를 확보하고 무슨 수로 공소 유지를 합니까? 네. 결국에는 어떤 범죄자는 양산하고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도 발생하거니와 네. 그리고 또 이 전체적인 형사소송 시스템에서의 책임의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설명하신 대로인데 네. 아무리 종북주사파 좌파들이라도 법률을 좀 한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밀어붙이고 종북주사파들이 밀어붙이니까 뭔가 그쪽이 맞는 얘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도 떠들어 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황당한. 이를테면 최가구이 같은 자. 네. 예? 뭐라고 그랬냐? 아니 그러면 언론에 알리면 돼요. 억울함을 언론에 호소를 해라.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국민이 지금 빡치게 된 거예요. 머리 야. 아프죠. 예? 참 머리 민주당의 아픕니다. 수준. 진짜. 아니 있는 게- 검찰의 수사권은 없애, 보안 수사권도 없애. 그래놓고 억울하면 언론에 알려라. 지금 너희들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된 거지. 참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황당. 지금 민주당에서도 특히 청와대 이제 관계자들도 양심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는 위헌이다. 직격을 했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되냐? 아니 우리 지난주에 규제합리화위원장이 5.18 성역이냐? 뭐 이병태 잘렸죠. 한마디 예.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사실상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통합위원장도 쫓겨나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쫓겨나야지. 당연히 쫓겨나죠. 아니 이석연이가 거길 도대체 왜 가 있어? 이병태는 도대체 거길 이 왜 사람은 갔어? 쫓겨나야 될 사람이야. 아이고 얘 말. 네. 아니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아, 이럴 거 모르고 갔습니까? 좌파 정권이. 아이고, 참 잘해준다니까 그냥 쫄래쫄래 간 건데. 아니, 본인들이 탈출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이재명 난파선이다. 이재명 이제 끝났다 하고 명분 세우고. 명분 세우고 나는 참여한 적 없다. 뭐 증거는 그래도 없다. 좋으니까 빨리 나와. 이게 언론에 알리는 거네요.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아니 검찰 보안사건 완전 폐지 헌법 위반이라는 게 헌법이 뭐 어제 생겼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왜 그 난파선에 제일 먼저 튀어 도망가는 게 쥐들이라 그러잖아. 쥐새끼들이라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병태나 이석연이가 제일 먼저 튀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도 눈치는 있다. 네. 그래서 참 민주당의 이런 무리수들 때문에 이 개딸들에게만 소구하는 민주당, 아유 참 우리가 무슨 뭐 국고보조금 얘기할 건 백번양보해서 이런 민주당이나 좀 하든가.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은 지금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국가를 유린하는 수준의 지금 법안들을 당신만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민주당은 그 일부 의원들이 당원 투표 반영하자고 해서 논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참 우리가 막장의 끝을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계속 좀 투쟁에 최전선을 서야 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좀 싸우면 좋겠습니까, 변호사님? 좀 글쎄요. 저는 뭐 주말 내내 네. 사실은 장동현 대표 그리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국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이 그동안 필요하죠. 그동안 사실은 정당이 뭔가 다 주도를 해서 네. 실제로 정당이 주도를 하지만은 국민들하고 괴리된 어떤 정당의 그 편차만 확인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고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직접 뛰어드는 장동현 당대표가 네.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 장동혁 당대표라는 이 수단, 네. 이 수단이 생겼잖아요. 무기가 생겼잖아. 예.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우파의 이 운동을 성공하는 그 발판으로 꼭 삼길 바랍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 머릿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맞습니다. 당신과 민심에.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민심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진짜 화약고 같은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110명의 의원 중에 민심 하시는 분들은 정작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당심을 강조하시지만 누구보다 민심의 틈에 있는 장동혁 대표만, 지금 완전 동분서주예요. 뭐 어제는 그래서 다가 예, 그런 배지들은 이제 수첩에 잘 기록해 놓으면 되고, 2년 후에 네. 예, 옥석 가릴 때 우리가 예. 참고 자료로 쓰면 되고, 네. 예, 지금은 그냥 장동혁과 한 몸이 돼서 네. 예, 이재명 종북수합 세력과 피 터지게 싸우면 됩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이것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죠, 민주당의 뭐 보안사건 닥치고 폐지, 그리고 이제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좀 민주당의 지금 뭐 전당대회 컨벤션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착시가 일어나고 있죠. 약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양상 두 분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예. 이전 투구. 예. 이전 투구. 근데 좀 이제 한자 성어니까 좀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진흙탕에서 개싸움 한다 이런 뜻이죠. 아하, 예. 예, 그 개싸움을 아주 천박하게 더 세게 할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되는가는 별 관심 없고요. 그렇죠. 사실 뭐 누가 되든 네, 우리 저는 늘 정청래를 응원합니다. 민주당의 한동훈. 우리 열심히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똥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은 진짜로 그 전라도의 어떠한 당원들이 네.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 지금 보안 수사권 닥치고 폐지하는 거에 그렇게 닥치고 지지를 할까요? 저는 그럼요. 그런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면종복배.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이재명이 한테는 어쨌든 아. 또 개딸들한테는 면종해야지. 네. 앞에서는 딴지일보에다가 쓰세요. 복종하는. 그래서 호남도 그러나 아니고요. 실제 뒤에서는 네. 복배지.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런 식의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만을 위한 공약을 남발한다거나 그렇죠. 이거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집권 여당이 그것도. 네, 집권 여당이 그래서 나라를 한번 들어먹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참 걱정이 되는 하루하루를 다들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열띤 토론 그리고 제대로 한번 검문해 봤는데요. 아까 우리 8,000분 때까지 8,200분까지 정말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드리고 주시면 오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부터요. 요새 청래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닥치고 힘내라 청래야.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사님. 네.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한테 제가 좀 유감의 말씀만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구독자가 45만 8천 명이었는데 네. 뭐 늘지가 아이고야. 않네. 그러니까요. 네. 한 50만 될 줄 아니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제 딴에는 열심히 하는 재밌는 방송인데 왜 구독자가 안 느는 거야? 여러분들 빨리 50만 만들어 주세요. 네. 더 많은
홍보와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검문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또 화수목금도 오후 3시 우리 장해찬 부원장이 또 직접 진행을 하는 여의도 검문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